2019년 10월 3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천절이고요. 우리나라 증시와 중국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 준비한 내용은요. 10월 2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글로벌 이슈를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지금 현재 주식을 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시기를 경험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당장 주식 문제가 아니더라도 경제 상황 안 좋고요. 거기다가 지금 제18호 태풍 미탁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경상도 지역에 이미 목숨을 잃은 생명이 생겨났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 과연 얼만큼 피해가 나올지 집계되지 않고 있지만 지난번 태풍보다 꽤 많은 피해를 주고 갈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또 돼지 열병,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도 사실 좀 많이 피곤하지만 여기에다가 주식 투자까지 하신다 그랬을 때는 당장 10월 2일 날 주요 포인트만 짚고 가본다면 영국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존슨 총리가 유럽연합에다가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유럽연합에서 그 제안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브렉시트 기간 동안에 매우 아주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일 제조 PMI 지표가 47까지 내려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졌었는데 거기에다가 민간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다 보니 이날은 아래 공포라는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로 관련돼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관세 분쟁이 확대될 거라는 우려가, 자, 여기에다가 10월 5일 날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일 계획을 갖고 있는데 10월 2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과연 이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무역 협상에서 어떤 결과를 또 만들어낼지, 어떤 변수를 제공할지, 또 여기에다가 다음 주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고위급 협상이 워싱턴에서 재개될 예정인데 여기에서 또 어떤 딜이 전개가 될 건지, 정말 딜이 전개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또 여기에 홍콩 문제, 또 여기에 자, 미국 경제가 저렇다는데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까 안 할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안전지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요. 그동안 꾸준히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신 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큰 충격이 되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저는 안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어떤 수익을 전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리스크에 딱 봉착했을 때 멘붕이 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찌 보면 또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새로운 어떤 리스크를 맞이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일명 멘붕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앞에서의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패를 알고 계시다면 그 패가 좀 안 좋은 패라도,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전개될 거라는 걸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상황은 좋지 않고 예를 들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이 하락하겠구나, 내가 손해가 커지겠구나라는 정도까지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거지만
조금 다행인 게 뭐냐면, 아, 그래,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라는 그 상황이 되면,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아주 조금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돈다방 미스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 뭐 예를 들면 다른 전문가들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가 1월 31일까지 연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 경제 좋아요 라고 얘기했던 다른 전문가들과는 달리 미쓰리는 뭔 소리예요. 미국 경제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미국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뿐이에요. 라는 상황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셔도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덜 멘붕되시고, 예. 돈은 어차피 주식을 갖고 계신다면 주식이 하락해서 돈은 손해볼지언정 최소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딱 요만큼인 것 같아요. 자, 뉴욕 증시 마감 현황 먼저 꼼꼼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86%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56%, S&P 500이 1.79%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11개 섹터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최근 언제 전개가 됐냐면 작년 12월 24일.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 증시일이었던 그날 지금과 같은 상황이 전개됐다고 합니다. 10월 1일과 10월 이틀 동안 다우지수가 하락했던 그 하락폭이 한 800포인트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800포인트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제가 2부에서 앞으로의 어떤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이 800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98센트 1.8% 하락해서 52.6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저치고요. 미국 제조업 지표에 이어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자, 거기에다가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310만 배럴 증가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국제 유가 시장에서 하락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쓰리가 요즘 가장 눈에 잘 띄는 단어는 바로 부채다. 과연 그 부채를 얼마까지 버틸 수 있으며 그리고 뭐 지금 돈을 뭐 더 푼다고 하는데 아니 뭐 한도가 이미 꽉 차서 대출 쓸 만큼 다 쓴 사람한테 은행이 뭐 돈 푼다 대출 더 해준다고 해도 은행 가면 그렇게 한도를 풀로 찬 사람에게 또 돈을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2008년도에 그거를 조금 좀 더 과하게 하려고 하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담보 잡은 물건을 또 담보 잡는. 그러니까 부채를 담보로 해서 또 부채를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약간 너무 무리를 하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이 된 거거든요. 자, 이날 국제 유가 시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중남미 산유국 에콰도르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오펙에서 탈퇴할래요. 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만약에 에콰도르가 탈퇴를 하면은요, 올해 1월 1일 날, 2019년 1월 1일 날, 카타르가 탈퇴했죠? 그래서 카타르 탈퇴하고 에콰도르 탈퇴하면 총 오펙 회원국은 13개 국가로 남게 됩니다. 물론 뭐 에콰도르가 오펙 회원국들 중에서 큰 어떤 산유량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자, 에콰도르는요. 1973년도에 오펙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992년도에 우리 오펙에다가 오펙 회원국 가입했다는 이름으로 내야 되는 어떤 회비,
회비 부담스러워. 그리고 우리 에콰도르 기름 좀 생산해야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1992년도에 에콰도르가 일단 오펙을 탈퇴합니다. 자, 그러다가 2007년도 10월 달에 다시 복귀했죠. 왜 그랬을까요? 에콰도르는 왜 자꾸 이렇게 탈퇴하고 복귀하고 그럴까요? 결국 내년도 1월 1일 날 에콰도르가 탈퇴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오펙 회원국들은 뭐합니까? 유가 안정을 위해서 하루에 120만 배럴씩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즉 에콰도르 입장에서는 우리 나라 빚이 너무 커. 돈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기름 좀 생산해서 팔아야겠어. 근데 오펙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생산을 하지 못하고 그 감산량을 지키려다 보니 우리나라가 너무 힘들어졌어. 그래서 우리 오펙에서 탈퇴하고 그냥 우리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름 원하는 만큼 생산해가지고 그냥 팔아서 쓸게. 그래서 탈퇴한 거거든요. 에콰도르가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는 결국 얘네 경제 상황도 안 좋다라는 거죠. 얘네도 이미 올 2월 달에 IMF로부터 3년 동안 42억 달러, 총 5조 580억 원의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돈을 왜 빌렸겠습니까? 당연히 재정 적자와 막대한 대외 부채 때문에 빌린 거죠. 근데 얘네가 이 에콰도르 나라가 이 오펙에 가입하고 탈퇴하고 그 과정을 보면 1973년도 오펙에 가입한 다음에 92년도에 탈퇴할 때 그때 상황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야 우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다시 우리 탈퇴하고 우리 생산할래 이렇게 했던 에콰도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7년도 10월 달에 세계 경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막 국제유가 막 100달러 가고 막 그냥 그럴 때였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발생되기 1년 전입니다. 예. 어찌 보면은, 굉장히 부흥기였죠. 금융위기 직전에 가장 부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콰도르가 그때는, 예, 어느 정도 또 좀 국제유가도 뭐 100달러까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복귀해볼까? 그리고 복귀했다가, 또 지금 국제유가가 50달러까지 떨어지고 경제가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에콰도르 같은 나라는 더 힘들고 안 되겠어 우리 탈퇴할래. 이 에콰도르가 오펙을 탈퇴하는 부분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제가 가난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 밖으로 도망간다. 그리고 이 배고픔이 주는 이 무모함, 그러니까 이게 무모함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안 맞는데요. 에콰도르가 물론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에콰도르가 우리 재정 적자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가 생산해서 팔아서 돈을 쓸래라고 한다면 결국 에콰도르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유가를 생산한다. 결국 그러한 내용은 국제 유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 좋은 거죠. 그죠? 생산해서 물론 지금 감산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팔고 싶은 만큼 더 못 파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오펙 회원국에서 탈퇴해서 생산하는 만큼 생산해서 판다 그랬을 때 국제 유가는 하락하게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에콰도르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네들이 오펙을 탈퇴해서 생산량을 늘려서 시장에다 공급한다 그랬을 때 국제 유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을 거라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팔아야 돼.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빚이에요. 부채예요. 제가 유동성 자꾸 말씀드리면서 유동성을 뭐 어느 정도 회수했다. 그러면 빚이 줄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줄지 않거든요. 그게 문제거든요. 그게 과연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중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뭐 시진핑 주석이 뭐 누구도 중국을 흔들 수 없다. 뭐 누가 흔들어요? 지네가 흔들리는 거지. 중국의 금융위기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버틸 만큼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티고 있는 게 그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골마 터진 지 5만 8천 년 전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전개되다 보니까 그러한 고통의 목소리들은 다 그냥 묻어버리고 겉으로는 튼튼한 척 계속 돈 풀면서 뭔가 어디까진 버텨보겠죠. 우리가 어떤 스포츠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와의 싸움 같은 운동을 할 때 어느 정도 정말 온몸의 체력이 다 불타버리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버티는 게 뭡니까? 정신력으로 버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국이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뭐 타결된다. 뭐 공식적으로 타결되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스몰딜처럼 타결된다 그랬을 때 저는 그 뒤에 올 후유증,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때문에 정신력으로 버텼던 중국이 만약에 무역 협상이 이렇게 타결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정신력을 이제 놔버린다면 그 후유증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아예 아니야 그런 일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돈 고생 안 해보신 분들이라니까요. 예. 돈에 대해서 걱정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금융위기가 발생이 되면 돈 있는 사람들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힘듭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힘들고 특히 지금 세대는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금융위기가 발생이 됐을 때 옛날에는요. 중산층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중산층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에콰도르가 왜 오펙에서 탈퇴하는지 언제 탈퇴했느냐? 자기네들이 힘들어지면 탈퇴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힘들어서 하면 안 되는 지금 오펙을 탈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제는 뭐 도리고 뭐 윤리고 뭐 이런 나발이라고 없는 거예요. 일단 배고픔을 이겨내야 되고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하는 거고 사실 뭐 빚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얘네가 배고프지 않으려고 하는 거겠죠. 자, 물론 이 오펙이 예전보다는 힘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오펙이라는 조직이 많이 힘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쓰리는요. 뭐 언제라고 기약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유럽연합은 해체될 거다. 그리고 사실 뭐 이날 WTO에 대한 뭐 내용도 나왔지만 WTO도 사실 많이 지금 힘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죠? 오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뭘 좀 잘해보자, 힘을 합쳐서 좀 잘해보자. 그래서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도 유럽발 금융위기 이후에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지고 그리고 그 이기주의가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시 배고파지기 싫어서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내가 왜 이 조직에 포함이 돼서 내가 왜 쟤네 때문에 희생을 해야 돼? 뭐 이런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세계 여기저기 이렇게 뭉쳐져 있는 이런 조직이나 기관들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WTO의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중재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런 기능들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제가 앞서서 지금 전 세계가 샤이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히 극단적으로 간다라는 거죠. 극단적인 이기주의. 양보하지 않고 내 거 챙겨야 되고
좀만 더 하면 남의 입에 들어간 것까지 뺏어서 이제 챙겨올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인 이유,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유, 그리고 미쓰리의 시나리오 안에 들어있는 미국이 중국의 금융시장을 붕괴시킬 거라는 것도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달 민간 부분의 고용 증가가 13만 5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달 고용이 19만 5천 명이었어요 라고 했는데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5만 7천 명으로 거의 한 4만 명 정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ADP 전미고용 보고서 기준으로 3개월 평균 고용이 예전에는 21만 4천 명을 기록했는데 이제는요 3개월 평균 고용이 14만 5천 건이래요. 제가 이 얘기 어제 해드렸죠. 이 ADP 민간고용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미쓰리는 바로 전날 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미국이 정말 고용지표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나와야 될 고용지표는 최소 18만 건, 24만 건, 26만 건도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19만 건에서 20만 건 정도 나와야지만 미국이 우리 고용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인정.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그런 고용지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미 실업률은 그들이 얘기했던 3.4까지 떨어지기는커녕 3.7까지 올라와 있고 임금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됐을 때만 하더라도 비농업 고용자 지수가 늘었어요 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봤더니 이제는 21만 건이 아니라 19만 건도 아니고 이제 평균이 14만 건으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이거 돈다방 미쓰리에서 계속 고용지표 매 월마다 흐름 체크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10월 3일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었던 이 얘기를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바로 직전일에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미국이 제발 이제 우리 부진합니다.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언제까지 계속 경제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잘 나갈 때도 있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이제 삶을 정리할 때가 오는 그런 어떤 자연의 섭리처럼 이 경제 사이클도 그런 자연의 섭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돈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성격 1초, 2초, 3초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다가 계속 살을 붙여야 되는 즉 줄어들면 큰일 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자연적인 섭리와 돈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매번 금융위기를 겪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ADP 민간고용지표 여러분들 보시면서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거 미쓰리가 그랬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이틀 연속 800포인트 하락했다고 했죠. 자, 2부에서 영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미국 경제, 북한과 미국의 관계, 미국과 이란의 관계, 이런 거 모두 다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좋아요가 좀 부진해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2부에 뵙겠습니다.